민주당이 정말 내란 세력을 박멸하려고 칼을 제대로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공수처 강화에 이어 군사 쿠데타의 핵심, 육군 개혁이란 칼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일보 단독입니다. 민주당이 차기 정권 출범 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 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통합사관학교는 일전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됐었으나 고질적인 자군 이기주에 밀려 좌초된 바 있었고, 당시 민주당은 육군으로 권력이 더 쏠릴 것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이번만큼은 12.3 내란을 주도하며 군내 기득권으로 군림해온 육군 힘 빼기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해당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인 만큼 보수 진영에서도 강하게 반대할 명분이 없고, 또한 민주당이 신속하게 내란의 주역 육군을 개혁하겠다는 어젠다를 선점함으로써 다가올 대선은 더더욱 내란 세력 대 공화국 수호 세력 구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관련해 기분 좋은 이번 소식 자세하게 공유드리자면, 민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면서도 당에서 검토하는 단계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번 방안이 민주당의 공식 공약으로 확정되고 정권이 바뀐다면 이 통합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육사와 육군 3사관학교를 합치는 낮은 단위의 통합안이 거론됐으나 군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상징적 조치를 비롯해 미래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육해공 통합전력 구축 때문에라도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육해공 통합사관학교로 뜻이 모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서 말했듯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도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했었지만 당시엔 사관학교 통합 시 육군 중심의 재편을 우려해 오히려 해사, 공사 출신들이 더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바로 육사 기득권 해체에 최대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더욱이 12.3 내란을 모의하고 가담한 주요 인사들 대다수가 육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이참에 육사에 박혀있는 내란 뿌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강하다고 하며, 통합사관학교가 출범된다면 육사의 이른바 쿠데타 중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치적 중립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의 민간인 출신 영입도 늘리는 것은 물론 육사가 지난해 폐지했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부활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정말 민주당 일 너무 잘합니다. 특히 지난주 검찰 공소청 격화부터 시작해 공수처 강화, 그리고 이번 주는 시작부터 육군 개혁 방안을 언론에 풀며 민주당이 대선판을 리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수준입니다.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이 정말 지능적으로 대선까지의 타임라인을 계획했고 그 계획이 착착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하필 저 내란 세력 국민의힘이 가발이니 보정속옷이니 하는 유치한 팩트 싸움을 하는 와중이라 국민들이 느끼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더욱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양태를 보건대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까지 타임라인에 맞춰 검찰개혁이나 육군개혁 같은 굵직한 이슈를 뿌리고 선거운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폭풍처럼 관련한 구체적 공약들을 발표하는 광폭행보를 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대선 언론의 장난질에 끌려다녔던 민주당이 이번 대선만큼은 언론에 절대 그런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판을 주도하지 않더라도 내란 세력이 정권을 연장하는 그런 기괴한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언론들은 아직까지 한덕수 출마니 뭐니 하는 별 잡기술들을 동원해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을 보면 아주 눈물겨울 지경인데, 쉽게 말해 윤석열과 선을 긋고 온갖 단일화쇼를 하면 내란 세력이 정권 연장을 할 수도 있다는 식의 망상입니다. 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시민들이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하고 잠만 잔다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런 식의 극단적 정치공학은 통하지도 않거니와 국민들을 얼마나 개돼지로 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너무나 괘씸한 부분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저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에 긴장을 완전히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정예능은 이번 대선 이재명과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할 것이라 믿고 또 확신하는데, 끝으로 저들의 정치공학이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 절대로 작동할 수 없는 이유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가지 큰 약점이 뭐냐면 당위적인 거에는 못 당해내요. 정치공학적으로 야 이번에 20대가 조금 그래도 반반 나뉘는 거 아니야? 남은 중도층 또는 무당층이라는 거는 보수나 중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20대 플러스 중도 무당층 30% 남았어. 뭐 이러면은 혹시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은 정치공학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하다고 당위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 앞서요. 그거는 바람과 시류와 시대 정신을 탑니다. 마음속으로 당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난 안 정했어. 나 모르겠어.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분들이 다 윤석열과는 아니거든요. 갑자기 그분들이 30%가 돌아서 가지고 50만 표 차로 우리가 몰아주자.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어버리자. 그거는 이제 중도 보수가 아니지. 그걸 뭘로 그러면 니는 증명하냐? 탄핵 여론, 그 다음에 윤석열 파면 여론,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합당하냐 아니면은 정권 연장이 합당하냐. 요 여론조사를 같이 믹싱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와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